전립선 비대증 자체에 좋은 음식이라는 건 사실 밝혀져 있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초음파 검사로 전립선을 들여다보면 두 형제의 전립선 크기라든지 모양이 흡사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보훈병원 비뇨의학과 전문의 류재현입니다. 콧물 증상과 관련된 감기약들은 배뇨 증상을 일시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요도가 이완돼야 소변이 잘 나올 텐데 이런 감기약들을 먹으면 요도가 조여진 채로 잘 이완이 안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감기약 드시는 것에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겠습니다. 역시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발기부전이 잘 생기는 나이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많이 받고요. 또 매우 중요한 것은 당뇨나 비만, 고지혈증과 같은 질환들은 두 질환 모두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두 질환 모두 동시에 온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뇨 환자인 경우에는 몸에 있는 신경과 혈관이 다 손상을 입기 때문에 발기능과 관련된 것도 또 배뇨능과 관련된 기능들이 동시에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위험인자에 따라서 각각의 질환이 다 오기 때문에 두 질환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도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생활습관의 개선으로 어느 정도 호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나왔던 대로 자전거를 탄다든지 회음부가 압박되는 그런 상황을 좀 피해야 하겠고요. 커피나 알코올과 같은 자극적인 음식도 좀 피하는 게 좋겠고, 수면이 부족한 경우에도 증상이 나빠지니까 이런 것도 관리를 하셔야겠습니다. 비만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체중 조절이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질환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이런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중등도 이상의 배뇨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생활습관의 개선 면에서는 고혈압에 비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환자분 증상이 경미하다든지 아니면 특정 증상에 대해서는 식이요법이나 생활습관 개선이 분명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가 야간요입니다. 밤에 소변을 보시느라 일어나는 일인데요. 60, 70대 이상이 되면 야간에 만들어지는 소변량이 점점 많아집니다. 더 빨리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밤에 뭘 먹고 자도 중간에 깨지 않고 잠을 잘 잘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게 어렵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녁에 수분을 좀 제한해 주는 것이 야간요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환자분들께서 그러면 물 많이 먹으라고 늘 그러던데 줄여야 되느냐, 이런 또 반문도 하십니다. 아침, 점심 때 많이 드시고 저녁에는 좀 줄이시면 야간요 횟수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전립선 수술 후에는 막혀있던 전립선이 뚫리기 때문에 배뇨하기가 더 수월해질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요실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침을 한다거나 재채기를 했을 때 복압이 올라가면 소변이 새는 복압성 요실금이 생길 수가 있는데, 보통은 단시간 내에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항문 괄약근을 조여주는 케겔 운동을 하는 경우에 더 빠른 호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실금이 나타나는 경우는 대부분 과민성 방광에 의한 절방 요실금인데요. 이것은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2차적으로 방광이 예민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과민성 방광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로 비대증은 해결했지만 과민성 방광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약물 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금욕으로 인해서 전립선 부종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로 전립선 증상에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의 사정은 전립선 건강에 일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이트한 하의를 입는 경우에, 특히 이제 스포츠웨어 중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나온 옷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옷들은 회음부 압박을 하기 때문에 전립선 건강에 물론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옷이 그렇게까지 회음부에 압박을 줄 정도로 타이트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본인의 사이즈보다 훨씬 작은 속옷을 억지로 입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게 타이트한 속옷을 입을 일이 있을까요?
식이요법이 일부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역시 치료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야간요가 심한 경우에는 저녁에 수분 제한도 해야겠고, 카페인이나 알코올과 같은 자극적인 음식도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나이에 따라 진행되는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질환은 생활습관 개선이나 식이요법이 어디까지나 도움이 되는 것이지 치료의 근간일 수는 없습니다. 좋은 음식이나 안 좋은 음식은 따로 없나요? 나쁜 음식은 많은데 좋은 음식이라고 하면 전립선 암에 좋은 음식들이 많이 거론이 됩니다. 토마토라든지 콩 이런 것들은 전립선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연구들이 종종 있지만, 전립선 비대증 자체에 좋은 음식이라는 건 사실 밝혀져 있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전립선 암의 경우에는 유전 성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하지만 전립선 비대증의 경우에는 그 정도의 강한 성향을 보이진 않지만, 지금까지 보여온 몇몇 연구 결과들은 어느 정도 유전 성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외래 진료 볼 때 가끔 형제분들끼리 서로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음파 검사로 전립선을 들여다보면 두 형제의 전립선 크기라든지 모양이 흡사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한 건 아니지만 유전 성향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물론 개복으로만 진행을 했습니다. 개복으로 하는 경우에는 피도 많이 나고요.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내시경의 개발로 인해서 대부분의 수술을 다 내시경으로 하고 있고요. 과거에 개복으로만 해야 했던 큰 전립선인 경우에도 지금은 대부분 다 내시경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내시경으로 하면 입원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내시경 수술도 단기간에 입원이 필요합니다. 수술 후 회복까지는 얼마나? 수술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한데 한 하루 이틀에서 길면 일주일 정도 입원할 수도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증상은 보통 처음에 소변이 빨리 시작이 안 된다든지 소변의 속도가 매우 느린 경우에, 또 소변이 급하게 나오거나 자주 소변을 보고 싶을 때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50세 이상이 되면 전립선 검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이유는 50세 이상에서 전립선 암의 가능성이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0세 이상이 되면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증상이 없어도 1, 2년에 한 번씩 전립선 검진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속은 전립선 비대증의 매우 중요한 검사 방법 중에 한 가지고요. 저희도 검사실에서 그 검사기에 환자분이 소변을 보게 하고 얼마나 속도가 나오는지, 즉 초당 몇 cc 정도로 소변이 나가는지를 검사를 합니다. 최대 요속이 정상보다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것을 강력히 의심을 합니다.